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전국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30년 넘은 노후주택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후주택 문제는 제가 항상 이 큰 틀에 있는 정책적으로 문제점을 좀 짚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주택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 공산품으로 보질 않아요. 우리가 이런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15년 탔다, 그리고 한 30만 킬로 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체를 해야 되죠. 새로운 그런 자동차로. 또는 휴대폰은 주기가 2년에서 4년 정도 주기가 발생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공산품을 쉽게 이렇게 새로운 공산품으로 만들고 갈아치우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 아파트도 공산품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화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도 생활을 할 수는 있으니까, 거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규 주택과 노후 주택의 그런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는데, 실제로 그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구주택,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 이 차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통 이제 구축 아파트가 입지는 좋은 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지는 좀 평평한 지형, 그리고 도심의 중심 지형, 이때 구축 아파트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점점 아파트를 지으면 지을수록 외곽으로 또는 경사진대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조금 안 좋은 때가 신축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시면 신축 아파트가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죠. 그것은 생활을 해보면 그 생활을 했을 때의 편리성이라는 거는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편리성을 크게 느끼는 그런 사용자 집단이 또 집에서 생활하는 주부입니다. 이런 그 여성들이 또 굉장히 크게 그 집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통계적으로는 그래도 주거 공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이든 신축이든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데,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이거는 너무 큰 차이고, 이게 시장 전체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깊은 이해를 하시기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대전이 한 35% 정도, 그래서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대전이야 어쨌든 그 대전 지역에서의 문제지만, 우리 수도 서울도 구축 아파트 노후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9%입니다. 평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라고 하는데, 서울이 29% 수준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의 그런 주거나 아파트들이 구축 아파트화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올 때는 신축 아파트만 비춰져 가지고, 이번에도 이런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저번에도 저런 신축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신축 아파트가 어딘가에서 빵빵빵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광고에 대한 효과고요, 뉴스에 대한 효과고, 실제로는 서울은 구축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구축이 많은 지역을 결국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한번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다른 데 쓰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쇄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축을 줄여나간다라는 생각으로 만약 어떤 정책을 입안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오래된 아파트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 아파트의 가격이 낮았던 거고,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 아파트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어떤 전반적인 그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
그러니까 신축되고 사용하다가 노후되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라는 이런 그 어떤 사이클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마치 뭐 그 부동산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구축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이게 선호가 달라진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고, 수요와 관련한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역대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역대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그 구축 아파트가 새롭게 재건축이 되거나 또는 이제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들이 새롭게 재개발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이제 서울이라는 이런 도심에서도 제대로 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는 경기도 지역에 신축 아파트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인구가 어떤 그 새로 많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로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으로.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지고 서울만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심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